안녕하세요.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 윤수빈입니다. 늘 그렇듯이 제 옆에는 전담 해설사 서정태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담 해설사 서정태입니다. 분명히 제가 위원님께 지난주에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말이 무색하게 정말 더운 주말이었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주말 내내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일 줄 알았어요. 네. 아침까지는 가을이더라고요. 근데 딱 10시 되니까 완전히 여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은 조금 높고 이렇게 가을 하늘 같았는데 기온은 30도를 훌쩍 웃도는 좀 높은 기온이 기록이 됐었는데요. 우리 또 해설사님이 바쁘셨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야구 꿈나무들의 축제 제20회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그 화려한막이 올랐습니다. 이 대회 출신의 수많은 선수들이 현재는 각 프로구단에서 주축 멤버로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대회가 한국 야구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소재 21개 초등학교 야구팀에서 총 440여 명의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출전해서 불꽃 튀는 야구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이 됐고 9월 11일 멋진 개막식과 효제초와 지난해 우승팀 갈산초의 개막전이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21개 팀의 예선 리그전 경기 일정은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그중 모두가 주목했던 경기는 개막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해 우승팀인 갈산초의 경기력에 정말 많은 시선이 쏠렸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막상막하의 경기였습니다. 갈산초는 근데 역시 갈산초였습니다. 경기 초반에 2대0으로 앞서가는 효제초였는데 2회 초부터 갈산초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효제초가 많은 준비를 해온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쳐가며 3회까지 2점을 더 뽑아내면서 달아났습니다. 자, 특히 효제초 선수들의 호수비가 정말 자주 나오고 멋있었습니다. 4회 초에 주자 1, 2루 투아웃 상황에서 갈산초 김선우 선수가 싹쓸이 2루타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효초가 아니죠. 4회 말 효제초 유우진 선수가 투런 홈런으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따라가면 도망가면 다시 따라가는 재밌는 경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회 초 효제초의 수비 실책으로 갈산초가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효제초가 개막전 승리팀이 되는가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갈산초가 마지막 6회 초 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 2루의 기회를 잡자 최고의 컨디션이었던 김선우 선수가 역전 2루타를 또다시 쳐내며 7대 6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대 실책까지 겹치면서 갈산초가 한 점을 추가합니다. 8대 6이 되었고요. 효제초의 마지막 공격인 6회 말 마무리 투수 전지영 선수가 엄청난 호투로 갈산초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플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했던 경기였습니다. 갈산초도 물론 잘하긴 했지만요. 효제초도 진짜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두 팀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두 팀이 가을 야구인 지금부터는 5학년들이 주축이에요. 6학년들은 졸업반이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 가을부터는 5학년들이 거의 주축이 되고 그다음 4학년들이 받쳐주는데 이 학생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이상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야구 실력을 시청자인 우리가 예상하는 실력보다 더 업 시켜줘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팀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맞붙었던 멋진 경기였습니다. 실책이 있긴 했지만 그 또한 최선의 경기를 하기 위한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효제초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개막전의 경기를 보니까. 네. 그리고 역시나 명불허전 갈산초의 막강 전력은 여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매점 좀 빨리 가려고 이제 달리기 열심히 하고 뽑기 이런 하고. 것밖에 안 했는데 네. 진짜 요즘 선수들 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과연 이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결선 12강행 티켓을 가져가는 팀은 누가 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2023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 마지막 16강전이 펼쳐졌습니다. 위원님이 그동안 남은 조들이 치열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기대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 대회 셋째 날 경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후라와 판타지아의 대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후라와 판타지아 간단하게 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라는 2015년에 창단했습니다. 부산의 경남중고 출신의 동기들로 구성된 38년 전통의 후라는 서울의 남자팀이 24명, 그다음에 부산에 또 18명으로 구성된 12번의 우승과 10번의 준우승의 대기록을 가진 명망이 있는 팀입니다. 그러네요. 경남 상고, 경남 엄청 야구를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야구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들인데 직접 그라운드에서는 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여자야구 발전을 위해서 팀을 창단해가지고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창단 때부터 팀 성적도 실력도 뛰어난 항상 상위권에 랭킹된 강팀이 바로 후라입니다. 그리고 판타지아는 부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2019년 창단된 팀인데요. 역시 탄탄한 실력과 좋은 팀 분위기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네, 분위기 정말 경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네, 건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이 전문가다운 식견입니다. 그런가요? 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좀 안 놀라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 항상 놀랍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판타지아가 정말 엄청난 강팀을 만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경기에서도 그 벽을 넘었나요? 1회초 후라가 4개의 사사구와 문정현의 적시타로 4득점 하면서 앞서가고 판타지아가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2회부터 강하게 몰아붙인 후라가 21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회 첫 홈런이 나온 날인데요. 후라의 최민희 선수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면서 대회 첫 홈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판타지아는 강팀을 맞아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네. 첫 경기에 힘든 대진을 만나게 한 제 잘못이죠. 그러니까요. 사과하세요. 항상 반성합니다. 경기 당일 팀 코치님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벤트 준비 등 여러모로 힘든 일정이었는데도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경기를 해준 판타지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후라의 선발 투수가 1회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오게 됐습니다. 빠른 판단이 기선을 제압하는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발 투수가 이름이 정다은 선수인데 올해 2008년생입니다. 와, 몇 살? 2008년생이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16살, 중3. 네. 아직 어린 선수잖아요. 근데 팀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회를 주면서 지금 선발 투수로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팀에서 투수 등 중요 포지션의 플레이어를 육성 중인데 대회에 선발 투수로 등판이 조금 부담이 됐었을 거예요. 사이드암으로 피칭을 하는데 비록 이번 등판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좋은 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해 준다면 팀과 여자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빠른 교체로 선수단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어떤 벤치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이걸 팀 후크라고 하거든요. 퀵 후크라고. 그래서 정다운 선수는 하지만 투수에서는 일찍 물러났어도 타석에서 3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2008년생이 중3이군요. 제가 2008년에 중2였거든요. 저는 2008년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또 함께 이겨낸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정다운 선수 오늘 선발 등판했는데 마운드에서 기분 어땠어요? 조금 떨렸는데 잘 못 던져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중학교 3학년 16살입니다. 오늘 9번 등판했어요. 네. 마운드 오르실 때 어떠셨어요? 스트라이크를 던지자라는 생각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저는 항상 우승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정다운 선수 어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네. 이렇게 정다운 선수처럼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나요? 여자야구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야구 연맹에 등록된 10대 선수들이 꽤 많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릴 다음 경기 소식에서도 그 어린 선수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한국 여자야구의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후라의 8강 진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동으로 박수가 나오시면 기다리고 좋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게 팀워크죠. 네, 이어서 여자부 레드폭스와 나인빅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두 팀의 기량 역시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에 창단한 레드폭스가 창단 첫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는 엄청난 팀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까지 승률이 83.8%를 거의 이겼던 엄청나게 승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전승을 계속 쭉 이어오던 팀이고 나인빅스는 2005년에 창단한 베테랑들이 많은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 네. 여자 야구에서 이 팀을 모르는 팀이 없을 정도로 올해 만만치 않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2.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울진에서 진행된 전국 여자 야구 대회에서 레드폭스가 15대 14로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승리했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의 부담 역시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좀 직전에 이렇게 졌던 팀, 그리고 반대로 이겼던 팀과 다시 맞붙게 되면 어떤가요, 분위기는? 아무래도 졌던 팀들이 더 분기탱천하죠. 이번엔 꼭 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 블랙펄스와 리얼 디아몬드가 네. 그 울진 대회에서 결승에서 만났었잖아요. 졌던 리얼 디아몬드가 그때 완전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과연 이번 대회는 어땠을지. 자, 직전 대회 매치업이 그대로 다시 딜라이브크로 연결이 됐잖아요. 네. 똑같이 야구장 하는 팀들은 더가웃 분위기도 다릅니다. 야구장 입장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연습하고 팀 미팅하고 더가웃에서 경기 준비하면서 대화로 긴장을 푸는 모습이 두 팀 모두 강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두 팀이 그렇게 준비를 한 끝에 드디어 맞붙게 됐는데 그 대결의 결과는 어땠나요? 이날 경기 중에 최고로 치열했습니다. 어. 자, 레드폭스가 8개, 나인빅스가 14개 두 팀이 안탔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하지만 8대 12로 나인빅스가 승리했습니다. 경기를 리드한 건 레드폭스가 먼저였어요. 경기 초반부터 이명주, 이수아의 안타를 앞세워서 3득점했습니다. 3회 초에도 2점을 추가해서 5대 2로 앞서 나갑니다. 네. 경기의 흐름을 레드폭스가 잡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경기는 3연을부터였습니다. 나인빅스가 염희라, 조명희, 서경미의 적시타를 앞세워서 5대 6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와. 그러자 가만히 있을 레드폭스가 아니죠. 4회 초 4사구 4개와 이은영, 이혜로의 안타를 앞세워서 3득점에서 8대 6으로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으아. 경기 경기 내용만 들어도 재밌죠? 네. 이어 들어간 나인빅스의 4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선두타자 8번 박시현의 안타부터 6번 타자 6타자 연속 안타에 엄청난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8대 12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대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는데 그럼 나인빅스의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이끈 요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팀 모두 워낙에 잘하는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레드폭스는 초반에 리드를 지켜내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고 나인빅스는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진 팀답게 한 번의 기회를 잡으면 몰아붙이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강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네, 7월 전국대회에서의 패배를 서륙한 나인빅스의 기분 좋은 인터뷰 그럼 보고 오시죠. 일단 승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그 연습 때 다들 못 나와요. 아무래도 또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많이 연습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늘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겨우 구력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살짝 타이트한 경기를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다들 구력으로 너무 잘 해주셔서 이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실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다 같이 힘을 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부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날의 빅매치로 손꼽혔던 풍산 파이터스와 수요 야식회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경기를 주목한 이유 뭔가요? 2002년에 창단한 풍산 파이터스는 수많은 리그와 대회에서 우승을 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요. 네. 지난해 준우승팀인 디펜스원에게 패해서 8강 진출이 좌절되면서 올해 딜라이브 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신 상담하고 있는 거죠. 수요 야식회는 많은 대회 출전하고 있는데 특히 브리온컵이라는 대회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우승을 차지했던 강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예상 외로 경기 결과는 너무도 한쪽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풍산 파이터스 황상호 선수가 강팀 수요 야식회를 꽁꽁 묶었다고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노히트 경기를 기록한 선발 황상호 선수의 활약과 고국범, 한동현, 김정태, 우병우, 김동현, 김건우가 타선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김정태 선수는 네. 2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그중 1개의 삼루타가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한 번 더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제 이름이랑 같잖아요. 저는 서정태, 걔는 김정태. 친한 사이예요. 네. 풍산 파이터스 홍영석 단장님, 수요 야식회 이진영 단장님 등 모두 야구장에서
팀 승리를 응원하면서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데. 정태란 이름 만나기가 야구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수빈이라는 이름 가진 선수분이 나오시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유 야식회라는 이름이 저는 좀 들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뭔가 전날 야식을 좀 많이 드셨나 이런 뜻인가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저녁에 야간 리그들을 하는 리그들이 아. 있어요. 저녁에 게임을 끝나면 네. 뭐 하겠습니까? 마셔야죠. 마신- 먹고 마셔야죠. 맛있는 거 먹고 네.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팀 이름이 수요 야식회가 됐다고 저를 들었어요. 기분 좋게 이기고 뭐 야식도 먹자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사실 이기면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근데 지잖아요. 네. 집에 가자. 연습해야죠. 그렇죠. 많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팀이. 자, 그렇다면 이번 대회 첫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황상우 선수의 인터뷰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연습 때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직구로 이제 카운트를 잡고요. 마지막에 좀 변화구를 좀 섞어서 던졌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상대가 강팀이었는데 오늘 저희 선발 투수가 공이 평소보다 좋았고 저희 팀원들도 뭐 잘해보자는 뜻으로 해서 저희가 운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회 셋째 날 경기를 쭉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아직 넷째 날 경기를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의 경기로 8강 팀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요. 8강 대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16강에서 8팀이 벌써 떨어진 거예요. 절반 이상이 탈락을 한 겁니다. 벌써.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 팀들 있잖아요. 다 올라올 만한 팀들도 올라왔고 아쉽게 떨어진 팀도 있습니다. 이제 8강전부터는 전쟁입니다. 딜라이브 컵에 올인한 팀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매치업이 쉽게 생각하고 경기장에 나왔다가는 모두 다 패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8강전이 펼쳐지는 10월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위원님께서는 해설사시기도 하지만 또 생활체육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전 달인이죠, 제가. 네, 달인이시잖아요. 혹시 서울 시민리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럼요. 서울시민리그를 약자로 S리그라고 해요. 오. S리그로 하는데 제가 야구 처음에 1회 할 때 함께 했었죠. 아, 그런가요? 그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민리그는 2015년에 발족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생활체육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이 서울에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종목과 인원을 더 확장해서 축구와 농구, 배구, 탁구, 풋살, 복싱, 당구 등 남성 9개 종목, 여성 7개 종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각 종목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좀 관심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방금 서정태 위원님께서 소개해주신 서울시민리그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딜라이브컵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이어서 2023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실패하면 모든 걸 배울 수 있다. 이런 격언이 있죠. 아쉽게 눈앞에서 경기를 놓쳐서 속상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다음 스텝을 향해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딜라이브 스포츠 매거진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딜라이브 TV 유튜브 채널 딜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